천수야, 나 오늘 못 가겠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은 진심이었어요. 오천수는 손에 쥔 반지 상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겨우 입을 열었죠. 무슨 소리야, 미순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너? 하지만 돌아온 건 끊어진 대답과 낮은 울음뿐이었어요. 천수는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장미꽃 한 다발과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반지 케이스가 열려 있었어요.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바람 한 점조차 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간도 향기도 모든 게 멈춰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함께하기로 했고 천수는 오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생각이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미순아.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식지 않은 와인과 따뜻했던 기대만이 남겨졌어요. 현실이 한순간에 사랑을 무너뜨렸고 미순의 세상은 무너졌으며 천수의 세상은 고요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 미순아. 내가 갈게. 지금 갈 거야. 천수는 핸드폰을 끊자마자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일어섰어요. 준비해놓은 반지를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고 레스토랑을 나서며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을 끝까지 돌아봤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만큼 마음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순의 목소리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고 눈앞엔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 자꾸 그려졌어요. 그날따라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불빛은 밝았지만 마음은 깊이 꺼져 있었죠. 천수는 택시 대신 천천히 걸었고 손끝에 남은 온기를 확인하듯 반지 상자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주지 못한 고백이 손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향했어요. 미순아, 나왔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미순을 발견했어요.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천수를 보지 못한 듯 멍한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엔 경매 개시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미수는 무너졌고 그는 그 무너진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 천수야, 건물주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 미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마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 단어씩 천천히 꺼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끔 들르던 건물주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은행에서는 이상한 문자들이 연달아 왔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늘 도착한 법원 문서를 보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에는 건물이 담보로 넘어갔고 경매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고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들 뿐이었고 미수는 그날 하루 종일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천수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고 중간중간 커피포트를 눌렀지만 물이 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건물주가 무슨 일 있었대? 미수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주식의 손때때 어떻게든 메꾸려다 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 결국 손 쓸 새도 없이 주가가 폭락해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졌어. 그 말이 끝나자 편의점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너지는 건 눈물이나 말보다 그 침묵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수는 작게 중얼이듯 물었고 천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눈을 감은 채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미순아. 그 말엔 흔들림이 없었고 미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편의점 안은 늦은 밤 특유의 적막이 감돌았고 진열대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죠.
커피 두 잔이 책상 위에 놓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수는 종이컵을 조심히 밀어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마셔 따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미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지만 입을 대지는 못했어요. 손끝에 닿는 온기만으로 버티고 있는 듯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죠. 천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보단 존재로 대답보단 함께 있음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은 거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래도록 침묵을 나눴고 그 침묵 속에서 천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을 꺼내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더는 미순을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요. 형수님, 혹시 요즘 그 건물주 연락되신 적 있으세요? 천수는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마광숙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어요. 건물주라면 미순이 가게 건물 그 사람 말이죠? 천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예, 그 사람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광숙은 숨을 고르며 기억을 더듬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그 양반이 다니던 헬스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고급 회원제인데 우리 가게 납품 때문에 거기 몇 번 갔거든. 한동안 자주 봤었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말에 천수는 바로 메모장을 꺼냈고 클럽 이름과 위치를 받아 적었어요. 처음으로 손에 쥔 단서였고 무작정 막혔던 길에 아주 희미한 갈래가 생긴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은 뒤 천수는 검색을 시작했고 곧바로 준비를 마치고 외출했어요. 미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든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대답 없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했고 그는 그렇게 첫 발을 디뎠어요. 혹시 이분 최근에 다녀가신 적 있습니까? 천수는 헬스클럽 프런트의 건물주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마 전, 맞아요. 한 일주일 전쯤. 여기 스파 쪽으로 오셨었어요. 몰골은 좀 안 좋았지만 조용히 다녀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조용히 클럽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땐 햇살이 꽤 따가웠는데요. 피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 건 마음속의 다짐이었어요. 아직 이 사람,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 천수는 골목 끝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검색창에 천천히 사립탐정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기사와 광고, 그리고 예전 동료의 이야기가 스쳐갔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 지금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소는 없고 사라진 지는 일주일쯤 됐고요. 가능하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탐정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의뢰하세요. 그 말에 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죠. 미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지금도 충분했으니까요.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천수는 사무실 책상 너머에 앉은 탐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탐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류 한 장을 꺼내 천수 앞으로 밀었어요. 기본 의뢰서입니다. 사진, 인상착에 사라진 날짜와 마지막 동선 다 적어주세요. 천수는 반지갑 속에서 꺼낸 오래된 명함 뒤편에 건물주의 이름을 적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간략한 인상 특징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미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에 있는 눈물 자국이 지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쥐고 있었죠. 서류를 작성하고 봉투에 현금을 넣어 건넨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먼저 전달할게요.
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는 미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의점 창가에 앉아 있었고 늦은 밤까지 불 꺼진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천수는 말없이 어묵 국물을 들고 다가가 조심스레 건넸고 미수는 놀란 듯 그를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거 마셔봐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 온기마저 버거워 보였지만 천수는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어요. 찾았습니다. 섬입니다. 그 사람이 숨어 있는 곳. 천수는 짧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구체적인 주소와 탐정이 보낸 사진 한 장이 함께 도착해 있었고 흐릿한 외딴 섬의 민박집 앞에 건물주로 보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죠.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미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날따라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미수나 찾았어. 그 사람 외딴 섬에 숨어 있어. 같이 가자. 우리 직접 봐야 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수를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같이 갈게. 같이 보자. 우리 그 사람 어떻게 사라졌는지. 천수의 말은 단호했고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곧바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고 천수는 미수 몰래 준비해두었던 여권 복사본과 간단한 상비약을 챙겼죠. 미수는 손수건과 메모장, 따뜻한 스웨터 하나를 조심히 접어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배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친 둘은 편의점 앞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 맞지? 미순이 조심스럽게 천수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섬 선착장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고 그 끝자락 벤치에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앉아 있었죠. 건물주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때 건물주였던 남자였어요. 그는 부스스한 머리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손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찬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이 다가왔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고 그저 모든 걸 놓아버린 사람 특유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미수는 그를 바라보다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그대로 주저앉듯 벤치 옆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저 사람이 다 망한 거야. 천수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제.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잇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천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말없이 그의 눈도 젖어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건 도망친 가해자도 아니었고 응징할 대상도 아니었어요. 오직 실패와 후회로 굳어진 한 인간의 잔해만이 앉아 있었어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수나. 서울로 돌아온 밤. 천수는 편의점 앞벤치에 앉아 미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작은 고개짓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 하나 없는 먹빛 하늘이었어요. 말이 없는 그녀 옆에 앉은 천수는 종이컵에 붓던 따뜻한 커피를 멈췄고 자신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문질렀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섬에서 본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앞에서 느꼈던 막막함과 무력감이 편의점 불빛 아래서 더 짙어졌어요. 그 사람이 돈도 없고 책임질 의지도 없더라. 난 그렇게 망가진 얼굴 처음 봤어. 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었어요.
그녀는 편의점 유리문에 붙어있는 임대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문구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감정을 부정할 여지 없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천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끝은 아니야. 미순아,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그 말은 다정하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순이 지금 그 편의점에서도 쫓겨날 처지예요, 회장님. 광숙은 한동석의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동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고 눈빛에 가볍게 놀란 기색이 비쳤죠. 쫓겨난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광숙은 깊게 숨을 쉬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건물주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건물을 담보로 잡혔는데요. 지금 경매 들어가서요. 미순이 가게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말을 다 듣고도 한동안 동석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사람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는 사람이라 들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무너져 있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누가 손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고 잠시 후 짧게 말했다. 우리 면세점 팀장 자리가 공석이지? 광숙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데려와요. 이력서 이런 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사람 봅니다. 그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광숙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미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순의 인생에 예고 없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미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동석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감당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김미순 씨는 현장에서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처럼 들리지 않았고 미수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면세점 팀장이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 여겼던 단어였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전단지를 걷어내던 손이 지금은 제안서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한동석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임 팀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내부 인력으론 대체가 어렵고요. 지금은 판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순 씨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서류 하나 없이 말만으로 미순을 설득하고 있었고 그 말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죠. 생각하실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길게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한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순에게 악수를 청했고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아들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켠엔 오래 묻어둔 자존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오늘부터 팀장직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순의 인사는 분명했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 모인 직원들의 반응은 어색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예상 밖의 인물 등장에 모두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했죠. 경력은? 배경은? 이력서는? 그런 질문이 시선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갑자기 외부 인사가 팀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들 좀 놀랐나 봅니다. 인사 담당 부장이 말끝을 흐리며 웃었고 미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받았어요. 저도 제가 여기에 앉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놀랄 시간보다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말에 일부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고 또 몇몇은 의미 없는 미소로 받아넘겼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순이 한 발 먼저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은 사소한 반감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루 이틀 만에 익숙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부터 여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미수는 스스로를 향해 작게 다짐했어요. 이 자리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자리야. 이젠 도망치지 않아도 돼. 이 납품 수량 어제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네요. 이유 파악됐나요? 미수는 보고서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직원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납품업체 측에서 물류가 꼬였다고 해서요. 다음 주쯤엔 정상화될 거라고. 다음 주면 이 프로모션 끝납니다. 그럼 손실은 우리가 다 떠안는 거고요.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하게 들렸고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업체 쪽 실무자 말고 결정권자와 통화 연결하세요. 지금 바로요.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은 곧장 전화를 걸었고 미수는 옆에 있는 부서를 찾아 직접 움직였어요. 평소라면 부장급이 처리하던 일이었지만 그녀는 복잡한 흐름을 빠르게 파악했고 유연하게 응수했어요. 불과 30분 뒤 납품업체 쪽에서 수량 일부를 전날 야간 물류로 보낼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고 긴급 조정안이 회의실에 다시 올라왔어요. 내일 오전 중에 프로모션 정상 운영 들어갑니다. 팀 단위로 리마인드 공지 다시 정리해주세요. 미순의 지시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과 거리를 두던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수군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일 잘하시네. 누군가가 작게 중얼였고 그 순간 미수는 무표정한 얼굴 아래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하루의 첫 발걸음이 그렇게 끝났어요. 왜 자꾸 그분한테 보고 안 돌려요? 매니저급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다. 맞은편 동료는 눈을 흘기며 중얼였어요. 현장 경험만 믿고 앉힌 사람인데 뭐 우리 위에 앉아있다는 게 불편한 거지. 그들은 미순이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말은 며칠 사이 회의실 구석에서 은근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미수는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고 직접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실적이 예상보다 12%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 고객 흐름이 줄고 있거든요. 그녀는 숫자와 흐름만을 바라봤고 인사 문제보다 매장의 매출 곡선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어깨 위에 쌓이는 기류는 무겁고 느렸고 서류 하나를 넘길 때마다 시선 하나가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죠. 우리 매장에서 제일 오래된 선배가 누구더라? 김 차장님요. 17년 되셨어요. 그분 먼저 점심 같이 해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미수는 오히려 먼저 다가가기로 했어요. 내부에서 피하는 기류가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 껴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방식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고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차갑게 움직이는 물결을 더 먼저 읽으려는 눈이었어요. 처음부터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잘 버티고 계시네요, 김 팀장님. 한동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미수는 놀란 듯 돌아보다 고개를 숙였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버틸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동석은 짧게 웃으며 옆에 앉았고 편의점보다 조금 더 작은 직원 휴게실 안엔 두 사람만 있었어요. 여긴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라는 게 참 묘해요. 그걸 견디는 게 더 힘들죠. 그 말에 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몸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공기를 바꾸는 건 결국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 공기부터 바뀌거든요. 동석은 종이컵에 따라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어요. 미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절대 작지 않아요. 그게 진짜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 말은 격렬하기보다 선언처럼 들렸고 미수는 그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조여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선택한 자리야. 중국 VIP 단체 예약 전부 취소됐습니다. 김 팀장님, 오전에 통보 들어왔어요. 직원이 급히 달려와 말했고 미수는 손에 쥐고 있던 매출표를 내려놓았어요. 전부요? 이유는요? 사전 응대가 느리다는 클레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쟁사 쪽에서 전담 매니저 붙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몇몇 직원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미수는 잠시 정적 속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팀 분리합니다. 마케팅팀은 바로 사후 대응 공문 준비하세요. 응대 자료 수정해서 오늘 안에 재전송해야 해요. 상품기획팀은 해당 VIP 구매 이력 정리해서 VIP별 맞춤 패키지 준비 들어가고요. 이틀 안에 샘플 완성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 저도 현장 전담 배정받습니다. VIP 동선 끝까지 따라붙을 거예요. 제가 직접 응대할 겁니다. 그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누구도 미순을 외부 인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스스로 앞장서서 해결책을 만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대응 자료는 정리돼 전송됐고 경쟁사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소식이 VIP 여행사 쪽으로 전달됐죠. 한 직원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진짜 팀장 제대로 뽑은 거네. 오늘 대응 잘 봤습니다, 김 팀장. 한동석은 그날 저녁 늦게 면세점 사무실을 조용히 찾았어요. 미수는 아직 퇴근하지 못한 채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의 방문에 잠시 놀란 얼굴로 일어났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 직원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당신이 이끌었습니다. 확실히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고 미수는 짧은 숨을 삼켰어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요. 이 조직, 팀장이 아니라 사장이 필요한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무게감은 묵직했어요. 미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동석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늘 갑작스럽게 오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뒷모습을 돌렸고 미수는 그의 발걸음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사장이라는 단어는 지금껏 꿈꿔본 적도 없었던 세상의 것이었고 단지 오늘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자신에게 그 말은 너무 커다랗고 낯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팀장님, LX 호텔 면세점 사장직을 제안합니다. 한동석의 말은 회의실의 정적을 깨며 천천히 흘렀고 미수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고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맞잡혀 있었죠. 지금 말씀이 진심이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이 보여준 건 실력 이상의 신뢰였고 조직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미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고 머릿속엔 편의점 셔터를 내리던 날, 냉장고 유리를 닦던 밤, 그 앞에 앉아있던 천수의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고 동석은 잠시 생각하다 단호히 말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더 잘하면 됩니다. 그 말은 미순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머릿속 계산도 감정의 소용돌이도 잠시 멈춘 순간 그녀는 속으로 단 한마디만 되뇌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 자리는 내가 걸어온 모든 날들이 만든 자리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은 말보다 단단한 수락이었어요. 면세점 사장이라뇨? 그 사람이요? 이사회에 참석한 중견 임원 하나가 의자를 밀며 불쾌하다는 듯 외쳤고 회의실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다른 이들도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엔 선을 넘는 판단이라는 기류가 선명히 깔려 있었죠. 경영 경험도 재무 이력도 없는 분을 앉힌다고요? 이건 조직 안정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한동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미수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고 어느 하나도 환영의 기색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저도 지금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장을 오래 보고 손으로 매출을 만들었고 위기를 관리해냈습니다. 그게 사장 자격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완벽한 자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매 순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다시 무거워졌고 더는 반론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한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결정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후 김미순 사장이 면세점 경영 정권을 가집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순의 손은 조용히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사장이 된다는 건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책임을 등에 지는 일이란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국 쇼핑몰 연계 시스템 오늘 전면 다운됐습니다. 수집 API가 아예 작동 안 합니다. IT 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고 미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긴급 백업 서버 준비돼 있죠? 예비 운영 플랜은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가동은 안 했습니다. 전임 사장 때 이후로 테스트도 안 했고요. 지금 테스트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실행하세요. 모든 VIP 거래는 수동 전환하고 리마인드 메시지는 제가 직접 쏘겠습니다. 미수는 빠르게 자리로 복귀해 앉았고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직접 메신저 공지를 작성해 전 직원 채널에 올렸어요. 현재 시스템 불안정으로 긴급 수동 응대 전환합니다. 개별 연락 및 예약 동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더 매니저는 각 팀별로 분 단위 체크 시작해주세요. 그 말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단 15분 만에 시스템은 응급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가 유지됐고 취소율은 1% 미만으로 마감됐어요. 이틀 전 이거 예비로 따로 빼놓으셨었죠?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 실무팀장이 조용히 물었고 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으니까요. 준비는 늘 해두는 거죠. 그 말에 직원들 사이 조용한 탄성이 흘렀고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반대파 임원조차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날 밤 미순의 이름은 조직 내 전 직원 메신저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장님이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매출 1000억 돌파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확히 지금 방금요.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숫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해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그녀는 평생 숫자에 밀려 편의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고 이젠 그 숫자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되었죠. 지금 모두 회의실에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미수는 직원들 앞에 섰고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진짜로 이 조직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덧붙였죠. 저 사실 무서웠어요. 매일이 무서웠고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근데도 출근을 했고 여러분이 절 버티게 해줬어요. 이건 제 성과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성과예요. 그 말에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가슴이 울컥해져 눈을 피했어요. 그날 LX 호텔 면세점은 창립 이래 첫 1,000억 매출을 기록했고 그 숫자보다 더 큰 건 직원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보낸 박수였어요. 그 박수 안에서 미수는 비로소 자신을 믿게 되었고 진짜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 편의점 앞 오래된 벤치에 오천수가 앉아 있었어요. 손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한 잔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미수는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앉았고 천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컵을 건넸어요. 예전엔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울 줄 몰랐어. 근데 지금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미수는 고개를 떨군 채 커피를 가만히 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그게 너무 미안했어. 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고 미수는 조용히 중얼었어요. 아니야, 넌 늘 옆에 있었잖아. 나 혼자였던 적 한 번도 없었어. 그게 다였어. 그거면 됐어, 천수야. 그 말에 천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두 사람 사이엔 긴 말보다 묵은 시간의 무게가 고요하게 흘렀어요. 이젠 어디 안 갈 거지? 미순이 작게 물었고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편의점 불빛 아래 오래된 벤치 위엔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처럼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미수는 편의점 셔터를 내리던 손으로 호텔의 문을 열었고 쫓겨나듯 나왔던 삶의 끝에서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사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김미순 씨라 여전히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오직 한 가지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의 고백은 늦게 도착했지만 단단했고, 사랑은 멀어졌던 만큼 다시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작은 커피 한 잔이었고, 그 다음은 침묵 속 따뜻한 손이었고, 마지막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미순의 미소였죠. 오늘도 그녀는 익숙한 골목을 지나 호텔 입구에 섰고, 말없이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